네, 안녕하세요. 5월 12일입니다. 2015년도에 준비했던 그때부터 꿈꿔오던 일을 어제 그 대통령 취임식에 중앙아프리카 대통령과 이제 인도네시아, 물론 인도네시아는 많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지만 있는 것을 보고 꿈꿔왔던 일이 저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생각만 하고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빨리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2015년도에 했던 것을 7년 만에 다시 꺼내게 됐습니다. 1992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세계 글로벌 탑으로 만들겠다고 그럴 때 다 비웃었죠. 그런데 뭐 골드만삭스나 이미 많은 데서 한국은 뭐 2050년도 되게 되면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된다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 저 보면 정말 탑3 국가가 될 수가 있죠. 한국이 뭐 영국이 우리나라만 했지만 세계 탑이었잖아요. 세계 탑3 경제 대국 초석을 놨으면 좋겠는데 100만 경제 대군을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100만 경제 대군을 지금 이 100만 경제 대군을 우리가 1년 내, 3년 내로 조직화하면 이번 뭐 이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것이요. 안 그러면은 뭐 본인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세계 경제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이 100만 대군의 100만 경제 대군의 주인공이 있고 도입 절차, 추진 과정, 뭐 기대 효과 이렇게 있습니다. 묘한 나라죠. 한국이란 나라 정말 묘한 나라죠. 어제 그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윤석열 대통령 그 연설문에 보다 보니까 뭐 지성주의라는 말, 그다음에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말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나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 전 대통령이지만 왜 오신 것 같은데, 물론 중국에서도 넘버 투 맨이 오고 중국, 일본, 뭐 미국 다 이렇게 오셨지만, 캐나다 오셨지만, 아무튼 제 눈에는 중앙아프리카 대통령만 보였습니다. 먼저 그 인류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금 아 정말 우리나라 경제, 그 다음에 국민들 산업 구조의 현실,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희 회장 신경영 때는, 삼성 신경영 때는 인간 미 도덕성이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어제는 지성주의라는 말로 나왔죠. 지성주의라는 것은 이제 감정을 넘어 이성주의 같은 개념이죠. 감정으로서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지성주의를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지금 경제관념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저만 해도 친구들 만나게 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기업하는 친구들 불만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지금 투덜대는 우리 세대들 얘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분명히 자기 희생을 통해, 자기 희생이 있었는데 뭐 자녀들을 키우거나 월급을 제대로 못 받거나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거나 정말 맞아가면서 일을 배우고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 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 세대들을 키워냈는데, 우리 세대들은 어디 뭐 월남에 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중동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막 땀 팔고 중동에 가서 일하는 동안에 춤바람 나는 와이프 때문에 뭐 자살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만 했고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뭐 매 맞아 본 적도 없고,
북한군하고 대판 붙어본 적도 없고 국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처럼 우리를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한테 다 베팅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뭐 제 친구들 보면 뭐 온 나라가 기생충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생충이죠. 희생을 안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제 지공파 지하철 공짜가 됐다고 다들 좋아하고 이제 또 공짜 없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우리가 기생충이지. 그런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 버는 방법 지금 다 돈 그러니까 뭐 최근 한 20년간 전부 집값 올려갖고 GDP 만들고 이제 집은 전부 고급으로 만들고 재건축하고 재건축 부담금 내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보니까 전부 빚쟁이에요. 집 때문에, 회사 때문에, 주식 때문에, 코인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좋은 집 살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차 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명품으로 치장하다 보니까 전부 빚쟁이에요. 이거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경제관념부터 바꿔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모 세대 100만 대군 경제 양성을 하자라는 거죠. 근데 뭐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동남아시아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전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주 편안한 사회 시절에 좋은 아파트에 좋은 사회 시설에 어, 사우나 생각하고 골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 못 갑니다. 제가 아프리카 2번밖에 물론 저도 못 가봤지만 못 가요. 물론 거기도 이제 뭐 호텔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사람들 연봉을 지금 유엔이나 그 ADRB나 뭐 ADB 같은데 연봉 1억에서 2억 정도는 주고 폼나는 타이틀도 주지 않으면은 100만 경제대군이 안 만들어집니다. 룸살롱 다니던 아가씨가 공장 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 지금 한국의 이 60대, 70대, 80대가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기사 뭐 전부 그렇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을 100만 경제대군으로 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아프리카 같은 데도 좋고 뭐 동남아시아 같은 데도 좋은데 일단 아프리카를 먼저 말씀드리면 다 좋은데 전기가 있어야 돼요. 음, 전기가 있- 전기가 없던 시대와 전기가 있던 시대를 같이 살아본 유일한 선진국 국민이 살아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전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전기가 생기면 어떤 산업을 해야지 돈을 벌고 하는 거를 우리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주변의 친구들한테만 물어보고 컴퓨터 몇 개 두들겨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아프리카의 태양광 발전소 수력 발전소하고 화력 발전소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시대적 소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다가 전기 깔아주면서 전기와 동시에 산업시설이 들어가고 그 산업시설에 주는 월급을 유엔이나 IMF나 이런 국제기구에서 받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돈 주려고 그러는 거면 돈 못 줍니다. 경제대군 양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와 물, 교육과 환경 개선을 동시에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를 빨랑 태양광 발전소 6개월이면 다 만드니까 거기다가 이제 현지 그 소비 위주의 그 현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필요한 생필품 위주의 산업단지 만들고 이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현대, 삼성, LG, GS, SK 전부 봉제 공장, 설탕 공장 뭐 안 한 게 없으니까요. 정육점도 했었고 그런 현지 소비 위주의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1970년도까지 했던 걸 만드는 거죠.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국책은행 조사부에 오래 계셨는데 국책은행 조사부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맨날 뭐 학교에서 뭐 우리나라가 수출이 얼마 된다 그래갖고 학교에서 배운 거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야 그거 쌀 사고 기름 사면 끝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식량난 오죠. 에너지난 왔죠. 지금 후진국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소비재 생필품 살 돈도 없을 거예요. 만드는 기술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거 빨리 하고 일단 내수 위주의 소비 산업단지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수출할 수 있게끔 국제화 수출을 위한 산업단지 만들고 그리고 군사력, 금융 이런 도시산업 육성 이거 전부 한국의 60대, 70대, 80대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옛날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것도 가르쳐 주는 그들의 미래 신산업 창조의 터전을 깎아주는 이게 5, 6, 7, 8, 9가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기재부에서 이제 이실직고 하는 게 오늘 나왔던데 맨날 돈 풀어갖고 일자리 만든다 그러는데 10대 일자리는 마이너스, 20대는 19%, 30대, 40대 가장 아이들이 아빠의 돈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나이대 30대, 40대 일자리가 이거밖에 안 늘었어요. 전부 50대, 60대. 이 50대, 60대 일자리는 이분들이 여기서는 막일 비슷한 일을 해서 하지만 이분들이 어제 대통령 취임식에 뭐 한국의 재벌 2세, 3세들 대기업 부회장급들이 다 나왔던데 빨리 자기 아버지 시대와 그 할아버지 시대의 산업 구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기업 조인트 좀 까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통째로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전부 이 한국의 50대, 60대, 70대, 80대 연봉 1억에서 3억까지 유엔에서 받아서 준다는 그림 하에 만들어 갖고 대대적으로 지금 중국의 이런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모든 산업 구조 이런 공급망이 서플라이 체인이 다 어그러졌을 때 지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거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든 사람들을 빠른 시간 내에 교육시키고 경제 요원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 친구들, 제 주변의 형들, 우리나라 60대, 70대입니다. 말 안 듣면 때리기도 하고 총도 쏠 줄 알고 도둑놈 들어오면 다 지킬 줄 알고 태권도 그래도 기본 품새 다 알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지금 지공파 뭐 저기 문화재 관람 공짜 이런 사람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줘서 고용 수치 늘었다고 했는데 이제 이실직고 한다고 지금 가계부채 GDP보다 많습니다. 물론 가계부채 많다고 해서 경제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위험한 거죠. 거품은 터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렇게 한국의 60대, 70대, 80대들이 60대, 70대, 50대, 60대, 70대들은 지금 다행히 모조리 빚쟁이들입니다. 가계부채, 금리 여기서 6, 7%까지 만약에 간다? 그럼 집 날라갈 사람 한두 사람 아니고 자살할 사람 한두 사람 아니고 홈리스 나올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가계부채를 회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들을 1억, 2억, 3억의 연봉 1억, 2억, 3억의 고월급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국제기구에 일하는 고월급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여러 특히 한국의 이 외국인 노동자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해갖고 그냥 근신이 먹고 사는 많은 산업 단지들의 오너들 제 주변 친구들 많습니다. 회사 문 닫으면 즉각 빚쟁이가 된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직원 월급이라도 어떻게 해서 주면 계속 부채로 굴러가기 때문에 고정비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할 뿐이지 그만두면 다 망하는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이거를 우리나라 재벌들과 해서 아프리카의 산업단지나 인도네시아도 좋고 뭐 캄보디아도 좋고 라오스도 좋고 대단히 산업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거기도 좋습니다. 전쟁 끝나면 거기도 빨리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해야 됩니다. 일본이 6.25 전쟁으로 확 일어났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엉망이 되면
유럽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유럽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 끝나면 다 패오기 때문에 선진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선진국이지만 그 중진국과 후진국의 산업을 그대로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빨리 유엔과 손잡고 IMF와 손잡고 IBRD와 손잡고 국제기구와 손잡아서 한국의 50대, 60대, 70대 전부 평화유지군 정도로 되는 그런 최고소득 연봉자로 만들어 갖고 지도자로 모조리 보내야 됩니다. 100만 명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해소되고 기업부채 해소됩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에서는 정말로 사양 사업이지만 이게 아프리카로 가고 제3세계로 가면 한국의 이 간당간당하는 좀비 기업들이 모조리 독일식 강소기업으로 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직 활동할 수 있고 다닐 수 있을 때 독일식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 기업이 한국에서는 챔피언 되기 힘들지만 제3세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남미에 가면은 히든 챔피언 기업이 될 기업이 많습니다. 이것이 일단 빨리 서둘러서 대기업들 조인트 까가지고 대기업 2세, 3세들 조인트 까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거고 왜 그러냐면 모든 데이터를 대기업이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목표는 이제 한국의 20대, 30대 정말 인물 잘생기고 영어 잘하고 컴퓨터 잘하고 뭐 메타버스 뭐 모든 이런 새로운 산업에 이 완전 무장이 된 얘네들을 이제 본격적인 한류 문화의 전도사로서 그 나라 국민들 아프리카도 좋고 뭐 동남아시아도 좋고 큰 경제의 바람을 일으키는 정말 얘네들 뭐 한국 20대 30대 전부 막 연봉 그냥 기본 3억 정도는 주는 그런 유엔에서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인류 보편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한국의 20대 30대의 잘생기고 멋지게 생긴 애들을 해서 중국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국을 초창기에 키워줬듯이 아프리카를 그렇게 키워주는데 20대 30대들이 나서야 됩니다. 20대 30대들이 나서려면 50대 60대 70대들이 밑에 초석을 깔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일단 한국의 그 연금 받아 먹고 있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로 인해서 이걸 플랫폼을 만드는 게 1차 목표. 그 다음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이 한국이 만든 플랫폼을 기준으로 한국의 문화를 펼쳐나가고 이제 완전히 4차 산업으로 커는 게 2차 목표가 빨리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지만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전 세계에 이제 전쟁 용품이 가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한국하고 우리가 남한하고 저 휴전선이라는 게 남한하고 북한이 싸운 게 아니잖아요. 막판에는 남한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휴전선은 미국하고 중국의 국경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나 유엔이나 우리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교육도 많이 받고 뭐 아무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국제사회 원조를 우리가 받았죠. 그 원조를 받고 처음엔 그렇게 받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경제가 크니까 지금 이제 OECD 국가에 들어가 있고 지금 한국이 뭐 세계 10위라고 어제 대통령 얘기했지만 아직 한국의 이 금융 사이드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아직 편입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 역할도 할 수 있고 후진국 역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거를 이제 그래서 뭐 어제 대통령 그 연설문에 저는 이 부분에 제일 다른 부분보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 자유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시장 경제라든가 경제의 자유죠. 번영, 풍요, 경제적 성장은 자유의 확대다. 이게 보편적 가치다. 이렇게 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프리카나 제3세계 국가에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와 공정한 교육과 문화에 접근 기회를 해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거 대기업이 일하고 유엔에서 돈 받고 IMF에서 돈 받고 IBRD에서 돈 받아갖고 할 수 있어요. 한국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기아와 빈곤, 이거 뭐 대통령이 잘 모르고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기아와 빈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정치적 기아와 정치적 빈곤이거든요. 제가 아프리카에 컴퓨터 지금 100대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나라 다 내가 컴퓨터 100대를 보낼 건데 어느 학교에 어느 위치에 있는 어느 학교에 몇 대의 컴퓨터가 갈 건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한테 먼저 얘기했더니 20피트 컨테이너에 그 보내게 되면은 그 5,000불이고 자기네들이 그 물류비 로지스틱 피 1,600불 내야 되고 텍스 내야 되고 그러니까 거진 한 7,000불 정도가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 사갖고 차 안에다가 두들겨 넣어서 보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제가 그건 싫다고 그랬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정성이고 어느 학교 어디에 가는지를 리스트를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아프리카의 기와 빈곤이라는 게 식량을 보내면요. 거기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80%는 다 팔아먹어요. 다른데 뭐 과자 공장에 팔든지 뭐 어디에 팔든지 다시 외국에 팔든지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는 20%밖에 안 가요. 인간미 도덕성 이 반지성주의가 정말로 판치고 있어요. 또 다른 한 나라 컨테이너 비용도 우리가 낼게 물류비도 우리가 낼게 텍스도 우리가 낼게 100대 무조건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 내가 어느 학교에 가서 사진 찍고 방송에 나오는 거 다 해줄게. 걔는 제가 100대 보내면 70대 팔고 한 80대 팔고 한 90대 팔고 한 10대만 해서 사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낼 계획이라는 거 제가 훤히 알아요. 이거 외국에서 보내줘서 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보게 되면 아는데 외국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잘 싸우니까 자꾸 뭘 보내주는 거지. 그거 빼서 팔아먹고 뒤로 빼서 팔아먹고 앞으로 빼서 팔아먹고 하면 안 가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그래서 안 가는 거거든요. 정말로 어제 뭐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국제적으로 기아와 빈곤, 뭐 세계 시민, 자유 시민 도와야 된다. 공정한 규칙 이거 한국의 재벌 기업과 한국의 50대, 60대 중소기업, 가계 부채가 많은 중소기업, 기업 부채가 많은 중소기업, 가계 부채가 많은 한국의 50대, 60대, 70대가 기꺼이 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전에는 그냥 또 소피스트 같은 말장난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